이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어 사용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광주 사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네,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 내부에서 여기서 토론하면서 용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제가 광주 80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 겪었기 때문에 특히 광주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저도 민감합니다. 광주 사태라는 것은 군부가 하는 용어입니다. 처리 대상으로 국민들을 시민을 바라봤을 때 학살을 했던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광주 사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이 이게 법률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란주 처벌한 뒤에 쓰는 용어는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공식적 용어들은.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방금 이제 사례 박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페루 이야기 아까 했었습니다. 페루가 1990년도에 친일 쿠데타 한 번 있었고요. 15년 뒤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또 친일 쿠데타 일어났는데 2시간 만에 의회는 탄핵을 했고요. 2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상당수가 사표를 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을 17년 만에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 충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반년 동안 그 지루한 역사적인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국회는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실제 내각에 있는 그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거기에 고위에 있는 공직자들 누가 제대로 사표를 냈는가? 저 계속 내란 과정에서 유역 감찰관처럼 자기가 그날 밤에 새벽에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는 회의에 가가지고 혼자 사표를 내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많은 공직자들 중에 누가 그런 소신이 있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게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핵심적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번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진당 해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민주 기본 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민주 기본 질서라는 게 국민 주권의 원리고 기본권 보장이고 권력 분립이고 복수 정당적 이런 헌법이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바로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고 국헌을 문란시키고 복수 정당들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급 공무원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 중에 누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문제제기한 사람이 있었고 문제제기 안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제대로 고위 공직자일수록 문제제기 안 했던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돼 있는가?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당시에 군 검찰이건 또는 경찰이건 또는 검찰 내 일부가 한 일주일 사이에서 수사를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한 달 뒤에 좀 무마했지만. 근데 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내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국가를 책임지겠다 하면 대한민국 민주 기본 질서가 유지될 거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내란과 민주공화국상의 중립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이 내란을 일으킨 거고 그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좌냐 우냐 문제가 아니다.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내란을 진압하는 것과 즉 헌정을 수호하는 것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 사이에서의 헌정 질서 수호하는 게 있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져서 그 사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권익위인데 권익위에서 상임위원인가요? 한삼석 상임위원 이 양반에서 권익위에서 징계를 한답니다. 징계 이유가 이거예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지정했다는 이유로 그 상임위원회 중징계 절차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이런 중징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과 그다음 헌법을 수호하는 사이에서 중립 지키라 이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헌정 질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중립을 지켜야지. 우리가 이게 법에서 나오는
정치적 중립이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는 여야 상관없이 또는 그 진보냐 보수냐 상관없이 좌냐 우냐 상관없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헌정 질서가 보존된 상태에서 정치적 경쟁도 하고 여야 간의 논쟁도 하는 건데 헌정 질서가 무너진 것을 눈에 보면서 수사해라 말도 못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수수 방관 방조했던 그런 공직자들이 오히려 이것에서 문제제기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하라. 현재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주신 말씀 포함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2를 사태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지만 12.12는 군사 쿠데타였고 광주를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광주는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3.1운동과 3.1혁명을 아마도 그 당시에 일제라든가 탄압자들 또는 친일파들은 3.1 소요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올바른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아마도 그런 것을 잘못하는 과정과 세력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 주신 리박스쿨 같은 문제도 나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권익위에 지금 말씀 주신 상임위원이 온 국민이 함께하고 결국은 역사를 바꾼 물줄기에 함께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전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만약 불편한 입지에 처해 계신다면은 그것은 현재의 변화한 상황에도 맞지 않고 권익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살펴볼 입장이 되면 살펴보면서 개선의 노력을 말씀드리겠다. 결과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그 시점 전에라도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알아서 이 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개인적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